안녕하세요. 오늘은 진짜 한편의 법정 미스터리 같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바로 암호화폐 세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.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산이 전부 묶여버린 플랫폼,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회사가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? 라고 딱 잡아떼는 상황. 과연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?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내가 정말 열심히 모아서 투자한 디지털 자산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플랫폼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. 내 돈은 그대로 묶여 버렸고요. 로그인도 안 되고 출금은 당연히 안 되고 와, 진짜 아찔하죠? 바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. 사건은 이렇습니다. 2019년에 이 플랫폼이라는 곳이 나타나요. 당시 아주 인기 있던 채굴 서비스를 들고 나왔죠.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비트코인 같은 걸 여기다 맡기면 얘네가 대신 채굴을 해서 수익을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었어요. 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겠죠? 그런데 2022년 10월 이 플랫폼이 정말 아무 예고도 없이 문을 닫아버립니다. 그리고 당연히 사용자들의 자산은 전부 꽁꽁 묶여버렸죠. 그래서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플랫폼은 대체 왜 사라진 건지, 그럼 이 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건지, 법원은 또 어떤 단서들을 가지고 진실을 찾아냈는지,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피해를 본 사용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. 당연히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사건이 정말 흥미진진해져요. 왜냐하면 소송을 당한 회사가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좀 황당한 주장을 하거든요. 사용자들 입장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했어요. 아니, 시회사가 이 플랫폼 운영했으니까 당연히 당신들이 우리 돈 돌려줘야지 이거잖아요. 그런데 시회사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세요?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닌데요? 실제 운영자는 G재단이라는 다른 곳이에요. 라고 딱 잡아떼는 겁니다. 와, 이거 완전히 주장이 엇갈리죠?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? 이제부터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. 마치 탐정처럼 법원이 이 서류 더미 속에서 어떻게 단서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흩어진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. 자, 그럼 법원은 대체 뭘 보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했을까요? 그냥 말로만 싸우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. 그런데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. 그 첫 번째 단서,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 위탁 계약서였습니다. 2021년에 맺은 계약서인데 내용을 보니까 시회사가 이 플랫폼의 개발, 업데이트, 운영, 고객 서비스, 유지 보수,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명확하게 쓰여 있는 거예요. 이것만 봐도 시회사가 운영사가 맞구나 싶지 않으세요?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거의 스모킹 건이라고 할 만한 증거가 나옵니다. 바로 시회사 자기들이 직접 보낸 문서였어요. 자기네 로펌을 통해서 보낸 내용 증명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시회사는 이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.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. 와,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죠. 자기 입으로 자백한 셈이니까요. 증거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. 더 있었어요. 시회사가 쟤네가 운영자예요 라고 지목했던 바로 그 G재단의 이사장.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시회사가 운영한 게 맞습니다 라고 증언을 합니다. 심지어 시회사에서 일했던 전 운영본부장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. 결정적으로 법원이 아무리 찾아봐도 G재단이랑 맺은 계약서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고 시회사가 G재단에 업무 보고를 한 흔적도 전혀 없었어요. 그러니까 시회사의 주장은 그냥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였던 거죠. 자, 이렇게 증거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. 이제 법원은 이 미스터리의 마침표를 찍을 준비가 된 거죠. 과연 최종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? 법원의 결론은 아주 명쾌했습니다. 자, 보세요. 첫째, 모든 걸 책임진다는 계약서가 있었죠. 둘째, 스스로 운영자라고 인정한 자백이나 다름없는 문서가 있었고요. 셋째,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전부 다 시회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. 이 모든 증거 앞에서 시회사에 우리가 안 했어요 라는 주장은 더 이상 통할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최종 판결은 명확했습니다. 운영자는 시회사가 맞다. 그러므로 사라진 사용자들의 자산에 대한 책임도 시회사에 있다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시회사가 마지막으로 꼼수를 부립니다. 알겠습니다. 돈은 갚을게요. 대신 우리가 만든 D 토큰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? 라고 나온 거죠.
하지만 법원은 이것도 단칼에 잘랐습니다. 왜냐하면 플랫폼은 이미 문을 닫았고 그 토큰은 이제 어디에서도 거래가 안 돼서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었거든요. 그래서 법원은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해라 라고 판결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법원은 시회사가 돈을 늦게 주는 것에 대한 벌칙으로 지급해야 할 원금에다가 연 12%의 이자까지 붙여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. 시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한 패배였던 거죠. 자, 그럼 이 사건 그냥 한국에서 있었던 하나의 판결로 끝나는 걸까요? 아닙니다. 이게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 산업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해요.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교훈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. 첫째, 회사가 아무리 복잡한 구조로 책임을 피하려고 해도 법원은 결국 실제 운영자가 누구인지 끝까지 파고들어 찾아낸다는 거. 둘째, 역시나 계약서 같은 서류 증거, 이 페이퍼 트레일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는 거고요. 셋째, 특히 암호화폐 세계에서는요, 명목상 누가 토큰을 만들었냐보다 그래서 누가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하고 통제했냐,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이 그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법원은 현금으로 갚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죠.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. 흔히들 말하는 탈중앙화된 세상, 그러니까 뚜렷한 운영 주체 없이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에서 만약 이런 문제가 터진다면 과연 그 최종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 할까요? 오늘 살펴본 이 사건이 바로 그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